그러니까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예, 정확히 안 안 나왔습니다. 나왔죠. 예. 그러면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 데 대해서 국방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정정 보도 내지 뭐 한 게 있나요? 제가 들어오면서 그 얘기를 분명히 했고, 미국에서 그 미국 특파원들한테 정정 그 기자회견을 별도로 모아서 했었습니다. 네. 네. 사고는 북한이 쳤는데, 그러니까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예. 사고는 북한이 쳤는데 중국은 그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에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정작 그 피해 당사자인 우리에게 경제 제재를 가했어요. 이건 명백히 불합리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면서 우리를 이렇게 경제 제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유는 우리가 어떤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북한에 대해서까지도 어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아픔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아까 뭐 전술핵 재배치 문제 논의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뭐 당장 우리가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전술핵을 재배치하자고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전술핵 배치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를 의식해서라도 중국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더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 없는 김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깊이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장관께서도 NSC 일원이시죠? 예. 예, NSC에서 뭐 당장 이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네. 그런 것들도 NSC에서 좀 논의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우리는 어떤 카드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카드를 갖고 있지 못해요. 예? 미국은 선제 타격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카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할 때가 왔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요. 미사일 지침,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 예. 중국과 북한 간에도 미사일 지침이 있습니까? 뭐 있다 없다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무튼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뭐예요? 탄두 중량과 사거리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중국과 북한 간에 그런 게 없겠죠. 없으니까 지금 뭐 ICBM도 개발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뭐 핵탄두까지 뭐 이렇게 장착한다고 하는데 없는 것이겠죠. 예. 그러면 그것도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중국은 북한을 통제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이 미사일 지침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말하자면 자주국방, 우리의 국방을 이렇게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 국회의 뭐 동의를 받았다든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이 미사일 지침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이번에 가서 좀 길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 애초에 우리 국방부 장관이 79년도에 그 장거리 유도탄 기술을 좀 달라는 그 핵 차원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까지 개발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타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체화되고 굉장히 방어시설이 견고한데 이거를 무기까지 제한해갖고 하는 것은 좀 작전상 네. 맞지 않다. 해서 그러니까 미사일 하기로 지침으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 통제를 받고 있는 이유가 예.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거나 탄두 중량을 늘려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불필요한 어떤 그런 그 자극을 하지 말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의도는 그렇게 그렇게 돼 있죠. 시작한 거죠. 예. 그런데 왜 북한은 뭐 우리는 물론이고 중국 아니 뭐 일본 나아가서 지금 괌, 미 본토까지 저렇게 사거리 제한 없이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런 북한에 대해서 전혀 어떤 뭐가 없는 상태에서 왜 우리가 미국의 그런 걸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굳건한 한미 동맹도
좋습니다만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 예? 미사일 탄두 중량이라든가 사거리 이제 다 제한 무제한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장하셨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맥마스터나 그 메티스 장관이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얘기다. 충분히 이해한다. 해갖고 조만간에 실무회의를 거쳐서 그걸 다 앞으로 미사일 지침 자체를 예. 뭐 건건이 미국에 무슨 허가받고 이게 아니라 미사일 지침 자체를 이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서처럼 미사일 지침 자체를 이제는 폐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네, 거기까지 좀 같이 예. 그런 주장도 좀 해주시기 신청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용 의원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선서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걸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 보위는 지상 최대의 과제이고 책무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6차 핵실험을 백주 대낮에 했습니다. 북한을 아직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 마음씨 좋은 호랑이 아저씨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위해 집단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모든 관계자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이 시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확고한 대북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8월 28일 날 그거를 위해서 국방개혁을 강력히 요청했고 어제도 대북 메시지를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다른 건 모르지만은 안보에 있어서는 요행을 바라는 로또 정권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경대수 의원님 말씀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대응책이 똑같으냐니까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솔직히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핵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핵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은 마치 핵을 거론하는 것은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비핵화지대가 아니다. 지금 한반도를 장관님께서는 비핵화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핵화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비대칭 전력, 기울어진 국방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술핵 배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가 아니라 상시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 뭐 정례적 배치라는 거는 3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갈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갈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 바보 아니면은 그거 있을 때 핵을 쏘겠습니까? 당연히 없을 때 쏘지. 그러니까 당연히 1년 연중 상시하는 상시 배치가 돼야 된다. 그것이 전술핵이 됐건 아까 말씀하신 핵 항공모함이 됐건 비완비 폭격비가 됐건 정례적으로 한국에 머무를 때만이 핵 억제력을 갖는 거지 그저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는 의미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존경 없는 김학용 의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얘기했지만 전술핵 배치, 상시 배치 이게 참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토의를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예. 여건이 틀렸기 때문에 미국의 생각도 분명히 달라지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북한은 핵을 보유한 그런 사실상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전술핵 내지는 기타
핵의 상시 배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을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안 넘었다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효과적인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의 그 레드라인 얘기는 신중하고 엄중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꼭 선을 그어서 넘었다 안 넘었다 그걸 판단하기 위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전 세계가 우려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해합니다.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지 상당히 오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가 핵실험 3시간 전에 통화를 했는데 소위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논의해서 통화했다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를 제외하고 대책을 논의했다면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는 언론이라든지 일부 그 지식인들이나 연구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코리아 패싱으로 연결되는 얘기지만은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 보고 드립니다. 그러리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통화를 몇 번 한 것 자체가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이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아베는 13번 430분 통화했는데 우리 문 대통령은 3차례 120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는 지금 6차 핵실험을 했는데 통화하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는데 그럼 일본은 조율 안 하고 즉시 하는 건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랑 통화할 때 조율을 해야 되고 일본 대통령은 아무 때나 프리패스 하는 건지 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소통 긴밀한 협력하지만은 이런 거에서 협력의 강도를 느낄 수가 있다. 봐요 지금 이런 판에 지금 한미 FTA 폐기한다는 말을 안 해나 그리고 트위터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아직 알아가고 있다.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미 공조가 말로만 튼튼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런 일이 안 나타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일견 그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나 우리 문 대통령님이 얘기한 거에 대한 비중과 아베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냥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너무 좀 과한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걱정을 안 한다는 게 그게 걱정스러운 일이죠. 당연히 걱정을 해야지. 아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해야 얘기를. 그러면 국방부장 가서 걱정을 하고 군인으로서 군 출신으로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야지. 군 출신으로서 매티스 장관과 네. 김학용 의원. 그러니까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예,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예. 그러면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 데 대해서 국방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정정 보도 내지 뭐 한 게 있나요? 제가 들어오면서 그 얘기를 분명히 했고 미국에서 그 미국 특파원들한테 정정 그 기자회견을 별도로 모아서 했었습니다. 네. 네. 사고는 북한이 쳤는데, 그러니까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예. 사고는 북한이 쳤는데 중국은 그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에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정작 그 피해 당사자인 우리에게 경제 제재를 가했어요. 이건 명백히 불합리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면서 우리를 이렇게 경제 제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유는 우리가 어떤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북한에 대해서까지도 어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아픔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아까 뭐 전술핵 재배치 문제 논의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뭐 당장 우리가 자유한국당 주장할 수 있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카드를 갖고 있지 못해요. 예? 미국은 선제 타격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카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할 때가 왔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요. 미사일 지침,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 예. 중국과 북한 간에도 미사일 지침이 있습니까? 뭐 있다 없다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무튼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뭐예요? 단두 중량과 사거리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중국과 북한 간에 그런 게 없겠죠. 없으니까 지금 뭐 ICBM도 개발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뭐 핵탄두까지 뭐 이렇게 장착한다고 하는데 없는 것이겠죠. 예. 그러면 그것도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중국처럼 전술핵을 재배치하자고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전술핵 배치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를 의식해서라도 중국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더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 없는 김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깊이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장관께서도 NSC 일원이시죠? 예. 예, NSC에서 뭐 당장 이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네. 그런 것들도 NSC에서 좀 논의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우리는 어떤 카드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 중국을 중국은 북한을 통제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이 미사일 지침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말하자면 자주국방, 우리의 국방을 이렇게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 국회의 뭐 동의를 받았다든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이 미사일 지침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이번에 가서 좀 길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 애초에 우리 국방부 장관이 79년도에 그 장거리 유도탄 기술을 좀 달라는 그 핵 차원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까지 개발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타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체화되고 굉장히 방어시설이